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의 신작 인조이를 개발하고 있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조이에서 리깅 파트장을 맡고 있는 서유석 테크니컬 아티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조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소개 먼저 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래픽 일을 영화업계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영화를 만들면서도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리얼타임으로 영화 같은 그래픽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 인조에서 저는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오늘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조이 프로젝트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어떻게 도시를 제작했는지, 그리고 루멘과 나나이트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에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AR 컴퍼니에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회사의 실장님은 푸시캣이라는 이 아주 엄격한 고양이고요. 이제 그 푸시캣에게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조이들을 만들어내고 그 조이들이 살 집도 만들어주고 그 더 크게는 도시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만든 세상 속에서 이제 조이들이 살아갈 텐데 이제 그 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든 상호작용에 개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조이 그 자체가 되어서 한 조이로서의 삶도 한번 충실히 살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Nation. I'm Brute. Loco Dada. 이제 도시 제작 과정이고요. 저희는 프로시저럴 툴로 도시를 기획을 했고, 그리고 세부 레벨은 BP와 PCG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디테일은 머테리얼을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는 루멘과 나나이트 외에도 언리얼의 다양한 툴들 사용해서 좀 빠르게 도시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프로시저럴 생성인데요. 저는 23년 5월쯤에 이 인조이 팀에 합류를 했고요. 그때 대부분의 인원이 첫 번째 도시인 도원을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시인 블리스베이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프로시저럴 툴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배경 기획을 끝마쳐서 이제 도원을 끝낸 인원이 좀 기획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바로 블리스베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사용했던 프로시저럴 툴을 영상으로 모아본 내용이고요. 먼저 레퍼런스가 되는 도시 위에 이렇게 가이드 메시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 가이드 메시에 로드 툴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인 형태의 로드가 배치가 되게 되고요. 저 하얀 박스들은 나중에 빌딩이 되어줄 프록시 메시들입니다. 이거는 로드 툴 위에 시티 샘플의 트래픽 시스템을 붙여서 한번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하얀 박스에 빌딩 툴을 붙여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스케일이나 스타일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도시에 빌딩 툴과 로드 툴을 입혀서 한번 확인해 본
영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티스트가 작업하기 전에도 이 정도의 퀄리티로 도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캐릭터로 직접 뛰어다녀 보면서 그 동선이 너무 길거나 짧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획적인 컨텐츠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전체 도시의 스케일은 너무 크거나 작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픽스를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프로시저럴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뭐 어딘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원하는 만큼 새로 생성해서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상태에서는 하나의 액터 아래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묶여 있는 상태여서 이제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들을 스태틱 메쉬로 바꿔주는 툴을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걸 다시 BPP로 패킹을 해줬는데요. BPP는 팩트 레벨 블루프린트라고 하고요. 이제 수정이 필요할 때는 레벨 인스턴스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수정이 가능하고, 이제 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다시 액터 밑에 인스턴스로 묶이게 되어서 최적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원과 블리스베이의 스트리밍 그리드를 비교해본 그림이고요. 도어는 약간 비스듬하게 작업이 되어서 그리드 선에 좀 많은 액터들이 걸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교적으로 블리스베이는 저 그리드 안에 액터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에 잘 들어가 있게 되면은 나중에 HLOD를 베이크를 할 때 이 액터들이 더 상위 레벨로 묶여서 항상 로드되어 있는 거를 막아줘서 좀 더 최적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시저럴 툴이 기획을 위한 툴이라고 한다면은 이 BP와 PCG는 좀 더 아티스트가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BP 어레이인데요. 이거는 저희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이 BP 어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 기능은 메시를 복사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머테리얼을 오버라이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이트레이싱 관리나 커스텀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BP 안에서 한 번만 그 수정을 해주면은 이제 전체 건물에 적용이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파라미터 수정하는데 좀 편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BP 어레이가 건물을 위한 툴이라고 한다면은 이 PCG는 좀 더 랜덤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 식생을 배치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잔디나 화단에 대부분 이 PCG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생이 인스턴스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원활한 플레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팀의 도움을 받아서 저 두 가지 옵션을 제작을 했고요. 그걸 PCG 내부에 파라미터로 붙여서 그 게임 옵션이 바뀌면 이렇게 밀도가 줄어들게끔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잔디 한 묶음의 폴리곤 단위를 키워서 그 잔디 하나의 덩어리가 커졌고요. 그래서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나나이트 인스턴스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GPU에서는 3.5ms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머테리얼 제작인데요. 저희는 시티 샘플 머테리얼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모 머테리얼을 적게 유지를 했는데, 그게 최적화에도 좋지만 이제 나중에 관리를 할 때 개수가 적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수를 보시면은 거의 3,000 정도면 꽤 높은 편인데, 이게 인게임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그 퀄리티에 비해서 실제 측정된 수치가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고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야경을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낮에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이지만 밤에 불이 켜지면은 이제 창문에 그런 불빛들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경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도 이 창문 머테리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시티 샘플처럼 1층과 그 위층을 분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1층에는 페이크룸을 따로 제작을 해서 그 간판과 실내를 좀 더 매칭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위층으로는 좀 더 랜덤하게 창문 머테리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BP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각 창문마다 인덱스 넘버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창문이 하나의 방 단위로 묶이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 블라인드는 그 스타일도 다르고 길이도 랜덤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 그 각각의 창문들이 같은 큐브 맵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내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웨더링 머테리얼인데요. 이것도 시티 샘플의 웨더링을 사용을 했고 그게 월드 포지션 베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벽과 바닥에 이 시티 샘플 웨더링이 사용이 됐고요. 거기에 추가로 디스턴스 필드 에이어 노드를 추가를 해서 저 모서리가 만나는 저 바닥 지점에는 좀 더 때가 낀 듯한 디테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도원과 블리스베이 영상입니다. 이제 루멘과 나나이트고요. 먼저 나나이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도시 2개를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을 해야 했다 보니까 좀 기존에 LOD를 제작해야 되는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좀 더 중요한 랜드마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나나이트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규칙을 정했고요. 그래서 스켈레탈과 반투명 메시 외에 모든 오브젝트에 나나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나이트가 LOD 자동화라고는 하지만 트라이앵글을 무한정 쓰면은 이제 원활한 플레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세팅을 해줬어야 됐고요. 먼저 폴백 메시인데요. 폴백 메시는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트라이앵글이 너무 많으면 계산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 옵션에는 보통 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동으로 바꿔서 좀 더 적은 수의 트라이앵글로 유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뭇잎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델링을 해서 오페이크 머테리얼로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어서 메시의 마스크드 영역을 줄여서 최적화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사용하는 최적화 방식이긴 한데 나나이트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와장 하나를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이어붙인 형태의 메시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나나이트 오버드로우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결된 메시로 새로 제작을 해서 나나이트 오버드로우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나이트 커맨드도 활용을 했는데요. LOD 바이어스라든지 엣지당 픽셀 수를 조절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좀 더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최적화도 쉽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다 더해봤을 때 도원에서는 2.4ms 정도, 블리스베이에서는 6.2ms 정도의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루멘이고요. 저희
인조이의 창문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창문이 빛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루멘이 빛의 성질을 모방을 해주지만 실내가 좀 어두운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밝기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창문에 이미시브를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유저가 창문을 배치를 했을 때 뭔가 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창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밝기 문제는 그 포스트 프로세스 쪽에 보시면은 디퓨즈 부스트라든지 스카이라이트 옵션을 사용해서 좀 전체적인 명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씬이 좀 플랫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부분적으로 이미시브를 배치를 해서 좀 더 안부의 디테일을 유지해주고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런 헤어의 노이즈나 반사 퀄리티가 좀 눈에 띌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루멘의 퀄리티 옵션을 상향을 해주거나 아니면 직사광을 좀 추가를 하면은 이제 좀 완화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특히 헤어 노이즈는 그 스크린 트레이스 쪽에 HGB 트래버설 커맨드가 기본으로 켜져 있었는데요. 이게 켜져 있게 되면은 이제 얇은 물체에 대한 어클루전도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꺼서 좀 배경의 세부적인 AO는 포기를 하고 헤어의 노이즈를 없애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또 그 라이트를 막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페이크 머테리얼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캐릭터의 헤어와 피부에 좀 약하게 페이크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의 경우에 좀 노이즈가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는 러프니스를 좀 올리고 그리고 HDRI를 사용을 해서 페이크로 반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열 기준으로 로우와 미디엄 퀄리티에서는 루멘이 꺼지는데요. 루멘이 꺼지면은 이제 간접광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 자체의 강도와 범위를 늘려줬고요. 그런데 루멘이 꺼지더라도 기존의 디스턴스 필드 AO나 스크린 스페이스 AO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간접광이 있는 듯한 느낌을 유지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세팅들을 통해서 저희 인조이 건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최신 건축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about the space where your Zoe will live? You can combine architectural elements like walls, roofs, stairs, pillars, fences, gates, and ladders to build the structure you want. You can also customize various appliances and furniture to decorate your home in your own style. Worried you might not have the skills to do all this? Don't be. We have various AI functions that make creation easy for everyone. You can create your own textures to make unique artwork, or turn real-world objects into 3D models to include in Inzoi. It's time to showcase your limitless creativity. Once you've created your character and house, shall we step outside? Can you edit the city too? Absolutely. You can edit street elements like animals, plants, billboards, and weather to create the scenarios you want. You can also adjust the city's cleanliness, safety, and relationship indices to simulate specific lifestyles.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is in love or an apocalyptic scenario. Edit the city as you wish. Inzoi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not just one life, but the collective shared stories, events, accidents, joys, and sorrows of everyone in your city that make up the human experience. In Inzoi, you can create the reality you desire, and in the process, maybe even find that the true gift of life is the journey we all share. We hope these realistic experiences in Inzoi can enhance your enjoyment of life in the real world. Enjoy your life with Inzoi. Thank you.
저희 인조의 캐릭터가 이렇게 사실적이고 또 커스터마이즈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데 저희는 건축 툴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 툴에 3D 프린트 기능도 있고 AI 텍스처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건축 툴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서 그걸 좀 가져와 봤고요. 먼저 이건 지푸라기인데요. 이런 그 3D 프린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지푸라기 사진을 메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땀 한 땀 이어붙여서 이렇게 초가집을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아궁이도 그 3D 프린트 기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PS 스튜디오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기생충 화장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빛의 교회라는 멋진 건축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또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어떤 작품을 만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플레이 하시다가 그런 공유하고 싶은 작품이 생겼다 하면은 저희 인조에는 캔버스라는 공유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품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도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저희 고양이 실장님 푸시캣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유석 TA님의 캐릭터 페이셜 리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메타휴먼을 이용한 인조이 페이셜 리깅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크래프톤 인조이의 리깅 파트장을 맡고 있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서유석입니다. 국내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하면 범주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주로 엔진에서 머테리얼이나 쉐이더를 다루는 업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주 업무는 리깅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거이면서 모션을 비롯한 에셋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툴과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순서로는 이와 같이 메타휴먼을 사용하게 된 이유와 전반적인 리깅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이 글자 뒤에 보이게 되는 저희 헨리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리깅 셋업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리깅을 하실 줄 아신다는 가정하에 인조이 페이셜 리그는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조이의 메타휴먼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 인조이라는 프로젝트를 합류했을 때 프로젝트 시작부터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언리얼 엔진 5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하이 퀄리티의 아트 기반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자는 것이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또한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대규모 동시 접속 온라인 게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메타휴먼을 쓰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매우 높은 퀄리티의 캐릭터를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전에 매우 드물기도 하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이미 공개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본 구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과 마야에서 모두 애니메이션을 제작이 용이하도록 이미 언리얼 엔진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였고 나아가 이번에 공개된 혹시 데모 빌드를 플레이해 보셨거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라이브 링크와 AR 킷을 이용하여 유저들이 이제 페이셜
모션을 직접 캐릭터로 조작하는 것으로 보았을 텐데 이런 기능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 보시고 게임 제작을 해보신 분이라면 기존에 아는 기능이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컨텐츠로 게임 컨텐츠로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휴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전에는 인게임과 시네마틱 캐릭터 간에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캐릭터를 따로 만들었었다면 저희 현 인조이 캐릭터들은 인게임 캐릭터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듦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첫 공개하는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독일 게임스컴 2024에서 현장 부스에서 상영되었던 영상입니다. 헨리라는 이제 HR 부서의 이제 직원이 AR 컴퍼니에 입사하는 직원들을 이제 온보딩하는 영상으로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제 캐릭터들은 저희 인게임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come, trainee gods. It's nice to meet you all. My name is Henry, and I'm the Human Resource Manager here at AR Company. I'll be assisting our new recruits through the onboarding to ensure that everyone can have a great first day. Ready to begin? You already made it to our first facility, the elevator. But it's no ordinary elevator. To get to the office floor, you just, oh la la, look who it is. Thanks, Psycat. And off we go! A space for the divine. Welcome everyone to AR Company. Everyone here, as gods, take on the important role of observing the lives of zombies while also helping them to live their best lives. Pretty cool, right? As a trainee god, you will be faced with countless experiences that are sure to give you some valuable lessons. While it may seem overwhelming at first, there's no need to worry. Our fellow gods, including myself, will always be here to help out. Let's go and show you your seats. The seats for our newcomers should be somewhere around here. Oh hey, Cupid! Cupid is one of the kindest gods you'll ever meet. And he has a huge crush on Psycat. What's up, Cupid? Ah, it's Psycat, already heading up to the office space to meet you all. Well, that wraps it up for me. Please follow your new supervisor, Psycat, to create your own amazing story. Good luck, everyone! 네, 잘 보셨을까요? 이렇게 인조이에서는 페이셜과 바디 모두를 메타휴먼을 활용해서 셋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페이셜은 이렇게 크게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는데요. 기존 메타휴먼과 동일한 토폴로지를 가진 얼굴 모델링을 캐릭터 모델러께서 제작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메시 투 메타휴먼을 과정을 통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로 리깅 시스템을 얻어낸 뒤 그 리깅 시스템을 마야에서 DNA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저희 캐릭터 모델링에 적합하도록 변형해서 이 변형된 DNA와 만들어진 스켈레탈 메쉬를 엔진에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캐릭터 헤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타휴먼 캐릭터와 동일한 토폴로지의 헤드 모델링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언리얼 엔진 5와 메타휴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 그 메타휴먼을 저장하는 퀵셀 브릿지를 설치해 주시고 메타휴먼 DNA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사용하실 줄 아신다면 인조이의 페이셜 리깅을 동일하게 따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밥아저씨처럼 참 쉽죠 해야 할 것 같은데 팀에 리거분이 계시다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메타휴먼 DNA 캘리브레이션 코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GitHub 링크에 가보시면 메타휴먼의 정보값이 모두 들어간 말 그대로 DNA를 편집할 수 있는 코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DNA에는 수많은 메타휴먼의 표적마다 뼈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정보들까지 모두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수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무표정의 뉴트럴한 표정에서의 뼈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코드를 전부 설명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이렇게 GitHub에서 코드를 열어보게 되면 옆에 보이는 주석 처리된 내용처럼 마야를 열고 어떤 코드를 참고해서 DNA 파일을 불러오고 하는 사용법들이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작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 파악이 끝났다면 언리얼 엔진을 하나 켜주도록 합시다. 빔 프로젝트를 그냥 열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헤드 모델링을 스태틱 메쉬로 불러와 주시고 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디퓨즈 맵 정도만 연결해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까셨다면 추가를 눌렀을 때 메타휴먼 아이덴티티를 생성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만들어주면 이렇게 아이덴티티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위에 메시 컴포넌트 버튼을 눌러서 헤드 모델링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불러오시면 위치를 잡고 뷰 모드를 라이팅에서 언릿으로 변경해 주시고 FOV는 45에서 최소값인 5로 변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승격을 누르게 되면 현 뷰포트가 정지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지나간 활성 트래킹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눈의 경계 테두리 라인, 입술 경계 테두리 라인, 팔자 주름 라인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눈썹, 코, 귀 위치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토폴로지가 정리된 메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초록색 점들을 움직여서 좀 더 정확하게 경계 부분을 맞춰주고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저 메타휴먼 아이덴티티 솔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기준선을 바탕으로 토폴로지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바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창에서 바디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디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미 바디가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한 설정은 아닌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와 가장 유사한 바디를 선택해서 내보내도록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메시 투 메타휴먼 버튼을 눌러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메타휴먼이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퀵셀 브릿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 스타트 MHC라고 되어 있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이와 같이 웹창으로 실행이 되게 되고 버전을 골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까는 멈춰있던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메타휴먼의 외형을 변경하고 이제 필요한 형태를 바꾸게 되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후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바디 비율에 들어가 머리 스케일 정도만 조절하는 정도의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정을 하고 나면 이제 파일 경로로 가서 DNA 파일을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메타휴먼 DNA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이용해서 DNA 파일을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툴에 이 코드를 쓰기 쉽게 가공해서 넣어둔 상태입니다. 특정 경로에 DNA 파일을 두면 그 DNA 파일을 이름을 가지고 이제 DNA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 편집을 시작해서 기본 뼈대 위치를 맞춘 다음에 그 특정 위치를 직접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집된 것을 다른 이름의 DNA 파일로 저장해 주는 거죠. 일단 DNA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는 저희 캐릭터의 키도 머리도 완전히 맞지 않는 상태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다만 코드로 불러온 DNA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캐릭터 바디를 불러온 다음에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게 됩니다. 헤드 언더바 01부터 넥 언더바 01부터 헤드까지는 바디와 본 네임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툴에서 Edit DNA라고 되어 있는 버튼으로 저희는 자동화를 시켜 두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메타휴먼의 대단히 많은 뼈들을 일일이 위치를 잡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야의 포리클 기능을 이용해서 본과 가장 가까운 버텍스에 본들을 모두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들이 얼굴에 있는 버텍스를 따라가는 상태가 될 텐데요.
그 헤드를 이제 우리 얼굴 모델링을 불러와서 블렌드 쉐입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캐릭터의 얼굴에 맞춰서 이동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토폴로지를 맞춘 얼굴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과정이다 보니 우리 인조이 캐릭터가 아니어도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토폴로지가 맞는 얼굴 모델링이 있다면 모델링 이런 방식으로 변형하여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본 위치를 버텍스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본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눈, 치아, 혀, 턱, 목, 머리 등으로 일부 부위들은 포리클이 아니라 직접 본 위치를 이동시켜서 적절한 위치로 배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NA 파일을 저장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켈레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DNA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뼈 위치를 바꾼 것이지 메쉬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휴먼은 페이셜 본 앞에 이렇게 페이셜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프리픽스가 붙게 되는데 이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본은 이제 제거를 하고 기존의 저희 바디본을 불러와서 이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바인드 스킨을 해줘야 할 텐데 이것도 저희는 이제 토폴로지가 같기 때문에 미리 하나에 잘 닦아놓은 헤드 모델링에 스키네이트를 저장해 놓고 툴을 통해 바인드 스킨을 시키고 스키네이트를 불러오도록 자동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도 얼굴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스키네이트를 추가로 수정해 줘야 하는 과정도 거치게는 되지만 딱히 수정을 크게 해주지 않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바로 툴로 스키네이트를 불러왔을 뿐인데도 토폴로지가 같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정도의 리깅 셋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리그는 본과 메쉬만 남기고 스켈레탈 메쉬로서 업로드를 하고 해당 경로에 편집한 DNA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갔다면 이렇게 스켈레탈 메쉬 정보값에 들어가 보면 에셋 사용자 데이터에 DNA 에셋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인조이의 캐릭터 리깅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근데 최적화는 어떻게 했지? 저 뼈를 어떻게 다 넣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LOD 0에서는 거의 다 넣긴 했습니다. 다만 기존 메타휴먼은 LOD 0에서 LOD 7까지 사용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LOD 0에서 LOD 3까지로 그 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 본 개수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표정을 보관해주는 타겟 메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5개 이하로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했으며 LOD 1, 2, 3은 기존의 메타휴먼 LOD 구성을 참고하여 우리의 LOD 1은 예를 들어 메타휴먼의 LOD 4나 5의 이런 본 개수를 참고를 하고 맥스 인플루언스는 한 6 정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기존의 메타휴먼의 LOD 셋업을 참고하여 최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메타휴먼의 페이셜 본 구조는 이와 같이 계층화가 되어 있고 LOD의 숫자가 점점 높아질수록 하위에서 상위 본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LOD 레벨을 바인드 값에 넣고 빼는 것으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캐릭터가 하나 제작되게 됩니다. 특히 메타휴먼은 엄청나게 많은 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커스터마이징은 이 본을 활용하면 됐습니다. 본을 당기고 밀어넣고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포즈 어셋을 미리 만들어 두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얼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즈모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 본을 움직이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이전의 과정들은 사실 에픽 데브 커뮤니티의 퀵스타터 문서가 대단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작업에 도움이 되실 테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휴먼 DNA 캘리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언리얼 페스트 2023 뉴올리언스에서 메타휴먼 DNA 캘리브레이션 딥 다이브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부신들이 발표하신 자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드와 사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조이의 페이셜 리깅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